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순간들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해답의 실마리가 당신의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어떠실까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는 바로 이 손바닥의 주름에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의 비밀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과연 이 손금이라는 것이 그저 개인의 우연한 흔적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점술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오랜 역사를 탐구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길을 찾으려 했던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과 손금이라는 흥미로운 매개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죠. 이 이야기가 과연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선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류가 처음으로 문명의 씨앗을 뿌리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미래라는 개념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냥의 성공 여부, 다가올 농사의 풍흉, 부족 간의 전쟁 승패,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선택 같은 중대한 결정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좌우했으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혹은 다른 부족과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늘 미지의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확실한 내일을 응시하며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 마음속 깊이 흔들리곤 했죠. 이러한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엿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자리나 동물의 내장, 혹은 꿈의 형태와 같은 다양한 징조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주술사의 주문을 외우며 알 수 없는 힘에 기대어 답을 구하려 했죠.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신비로운 표식을 찾으려 했던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는 결국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손바닥에서 운명의 지도를 찾으려는 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선들이 단순한 피부의 주름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혹은 타고난 삶의 경로를 나타내는 특별한 암호라고 여겼던 것이죠. 고대 문명에서 손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중요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토판에 기록된 다양한 징조 해석과 함께 사람의 신체적 특징도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현자들이 손바닥의 선과 모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격과 잠재력, 그리고 생애의 주요 흐름을 해석하는 정교한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손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며 때로는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인물 등용에도 손금 해석을 참고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동양의 고대 중국에서는 황궁의 신하들이 황제의 손금을 살피거나 주요 관직을 임명할 때 인물의 관상과 손금을 함께 고려하여 미래의 기륭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그려진 선들이 마치 지도 위에 표시된 길처럼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건강과 수명, 그리고 사랑과 재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대 문명 속에서 손금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미지의 미래를 탐색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둔명의 지도로 여겨지며 깊이 있는 해석 체계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손금은 삶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나아가 스스로의 운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였던 셈입니다. 손금은 고대인들에게 미지의 미래를 탐색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둔명의 지도였고 삶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필수적인 지혜였죠. 하지만 모든 시대가 손금을 이토록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여겼던 건 아닙니다. 찬란했던 고대 문명이 저물고 중세 유럽의 어둠이 들이우면서 손금은 전혀 다른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력한 기독교 교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이 시기, 인간의 운명을 점치거나 미래를 예견하려는 시도들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죠. 손바닥에 선을 읽는다는 것은 곧 불길한 마법이나 이단의 행위로 치부되며 심지어는 마녀사냥의 광풍 속에서 박해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금 해석은 공공연한 학문에서 점차 지하로 숨어들어 민간 신앙의 형태로 은밀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길거리 점쟁이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몰래 사람들의 손금을 봐주거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그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은밀히 손금쟁이를 찾아 자신의 미래를 묻곤 했습니다. 미신으로 낙인 찍히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삶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이성의 빛이 유럽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또 한 번 격변을 맞이합니다. 과학적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인류의 주된 탐구 방식이 되었고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며 새로운 진실을 탐구했죠. 의사들은 인체 해부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등 이제 세상은 신비주의나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관찰과 실험, 논리적 추론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손금 해석은 더 이상 문명의 지도가 아닌 비합리적인 미신의 영역으로 치부되기 시작합니다. 정교한 해석 체계를 갖췄던 고대 문명의 지혜는 이제 과학의 잣대 앞에서 완전히 설 곳을 잃어버린 듯 보였죠. 손바닥의 주름은 그저 피부의 물리적인 흔적일 뿐 개인의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이 세상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형태든 징조를 찾으려 했고 때로는 비난받으면서도 손금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과학적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왜 미지의 영역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본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아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일 겁니다. 손금은 이성과 미신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던 셈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지나 손금 해석이 현대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과연 손금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손금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까요? 이제 손금 해석은 더 이상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거나 미래를 맹목적으로 예언하는 도구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면의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내면의 지도를 펼쳐 보이듯 손금은 개개인이 타고난 성향과 잠재력을 탐색하는 흥미로운 도구가 되어줍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 선들을 따라가며 우리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재능이나 가능성은 무엇일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신을 탐색하는 심리 테스트나 성격 유형 검사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확신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렵죠. 이때 손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단순히 미래의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심리적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손금의 선들은 마치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시각화한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선들을 해석하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확신과 결정의 주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결국 손금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손금에서 기륭을 읽으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손금은 결코 우리의 운명을 강제하거나 정해진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불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치고 나아가려는 선택의 의지를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듯 손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손금의 선들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은가 하고 묻는 과정과 같습니다. 손금은 그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선들의 집합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흔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손금이라는 오래된 매개체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일 겁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들고 그 선들을 가만히 응시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들고 그 안에 새겨진 선들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려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손금 해석은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는 손금에서 다가올 기륭화복을 점치기보다는 그 복잡한 선들 속에 숨겨진 나 자신의 고유한 성향이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마치 내면의 지도를 들여다보듯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들고 생명선, 감정선, 두뇌선 같은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혹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지를 탐색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흔히 심리 테스트를 찾아보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해답을 찾으려 애쓰곤 하죠. 손금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금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제된 운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일 겁니다. 손금의 선들이 마치 지문이 갈래처럼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삶의 궤적을 담고 있다는 관점은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강력한 자기 이해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금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지도 위에서 나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을 거예요. 이 길은 과연 어디로 이어질까? 이 중요한 지점에서 나는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결국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내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손금은 결국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현명한 안내자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손금에서 기륭을 읽으려 했던 그 간절한 바람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혹은 풍년과 흉년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깊은 불안감으로 손바닥의 선들을 응시했죠. 하지만 손금은 결코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해두거나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불안, 그리고 그 모든 불확실성을 헤치고 나아가려는 선택의 의지를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았을 뿐입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듯
손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손금의 선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 손금은 미래를 단순히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불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의지를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던 인류의 오랜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들고 그 선들을 가만히 응시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거나 미래를 수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손금은 그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물리적인 선들의 집합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흔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금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매개체를 통해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선택과 dun명이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어떻게 깊이 고민해왔는지를 엿보았습니다.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점술부터 현대인의 자기 이해, 도구에 이르기까지 손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깊은 내면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결국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진 선들은 결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바닥에는 어떤 이야기가 새겨져 있나요? 그 이야기는 결국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